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이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오늘 또 달성사자 앞에 퍼포먼스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으네요. 이렇게 가까이 우리 대통령님께서 계시다는 거, 이게 참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셔야 될 자리가 아닌데, 저 청와대에 계셔야 될 건데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게 마음이 또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실 거고, 그 날이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헌법상 정당성이 있으신 분은 박근혜 대통령님까지입니다. 18대. 그리고 왜냐면 그거는 다 아시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님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불법으로 감금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엄연히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대통령님께서 건강하게 살아 계시고 또 이 모든 어떤 상황들을 알고 계시니까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죽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다시 새롭게 부활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딥스테이트가 그 수장들은 많이 이미 잡혔을 거라 생각하는 것을 인텔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부하들 또 아직까지 많이 있으니까 그들이 깨끗이 청소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길 바라고요. 이 헌재 자체도 제대로 된 어떤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딥스테이트들의 어떤 그런 압력이나 지시를 받고 헌법을 헌재에서 어기고 현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딥스테이트가 아웃되는 날, 그동안 헌재가 저질렀던 어떤 위헌적인 행동들, 그 모든 것도 다 밝혀지고 또 불법 탄핵을 일으켰던 모든 그 사람들의 그 행위나 그런 내막들도 다 진실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래야 다시 대한민국이 헌법 위에 바로 서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한민국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내린 위헌 파면 선고를 반드시 그 날이 와야 재조사하겠죠. 지금은 안 하죠. 저는 조희대 그 법무장관인가 그 사람한테 참 솔직히 좀 기대를 걸었었는데 실망이 좀 너무 큽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 헌법 84조를 어기지 않으셨고 뇌물 한 푼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당시 현직 대통령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탄핵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립이 된다, 그거는 합법적인 헌법이 아니고 불법, 저들의 헌법인 것이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희망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하루속히 청와대 복귀하시기를 희망하며 오늘도 퍼포먼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대통령님께 큰 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절 받으세요.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건강관리 잘 하실 거를 믿습니다. 대통령님이 계시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희망이 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또 애국가부터 먼저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사 암천리 화려강사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들은 뒤 바람 소리 불변나무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할 간대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박근혜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청와대로 다시 백악관으로 입성하셨듯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청와대로 입성하실 것을 저는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로 복귀하시는 게 자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열쇠인 것입니다. 이 전쟁이 그냥 단순히 어떤 북한과 중국과만의 싸움이 아니고 이 딥스테이트라는 거악 집단과 그 선한 세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님은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사라 개사라 세상이 그걸 트럼프 대통령님도 그것을 추진하시고
하시려고 하고, 그 내사라 개사라 법에 사인하신 분도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같은 뜻을 가지고 한 적을 향해서 같이 현재 힘을 합쳐서 싸우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전황이나 또 어떤 소식들, 인텔 정보를 통해서 제가 그런 정보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제 나름 이렇게 추리를 해보면 그렇다고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 전 세계 인류가 정말 이 노예에서 벗어나 정말 우리의 주권을 제대로 회복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어떤 철학이나 철학이 그리고 이제 그런 발자취를 저는 봤을 때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인도주의적인 그런 올바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분을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립니다. 네, 그날은 반드시, 아니 저는 이미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스테이트와의 전쟁의 수장이신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칼자루를 잡으셨는데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팝콘을 보고 영화를 관람하라고, 그리고 군대를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 말 그대로 조금도 변치 않고 흔들림 없이 믿고 기다립니다. 네. 이렇게 제가 퍼포먼스 하는 거는 하나의 제 마음의 그런 기다림 가운데 제 마음의 하나의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한다 해서 뭔가 변화되고 그거는 그런 걸 기대하고 한다기보다는, 물론 처음에는 이게 하나의 이제 나비 효과 이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요번에 6.3 대선 때 혹시 이제 이거를 통해서 나오실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내 나름의 어떤 작은 바람이 있었고, 또 이걸로 통해서 나비 효과가 있어가 많은 국민들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나오시기를 좀 이래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지만, 또 조금 더 깊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 이런 지금의 이 불법 치하에는 나와봤자 또 요번에 이재명이 되는 거 봐요. 완전 부정선거인데도 다 덮어버리고 그냥 짜마차가 돼버리잖아요.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선거였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는 출마를 하실 생각도 없으셨고 안 하셨던 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이제는 상관이 없고, 그 바람으로 실작을 했지만 그 바람을 그냥 하나의 일부고, 저의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계속 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와 같은 마음을 또 가지신 분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복귀하시기를 바라는 그 분들이 사실 어떤 이런 행동을 하거나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지난번에 그 대통령님께서 잠시 시장이나 서문시장하고 이렇게 나오셨을 때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맞이하는 그 반응을 다 보셨잖아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마음속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사랑, 그분이 우리한테 해주셨던 그 사랑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또 이야기가 많이 길었는데요. 서두에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연설하신 연설문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그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은 나의 어머니 유경수라는 책을 같이 갖고 왔는데요. 그 책 중에 한 부분, 한 챕터를 보고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짧거든요. 잠깐만요. 짧아. 그죠? 오늘 50일. 어제는 제가 영상을 미처 좀 못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좀 제 일이 좀 바빠가지고. 오늘은 연설문 51번째 제 71주년 광복절 경축사 하는데, 오, 짧지가 않네요. 좀, 그러니까 한 10페이지 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읽고 시간이 남으면 그렇게 같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짧은 챕터를 택해서 읽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쩐 제가 재밌는 이야기 짤막하게 해드리고 시작할게요. 뭐냐면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 그게 꿈에 나타난다고. 제가 어쩌면 꿈에, 저녁이라기보다는 새벽이겠죠. 아침에 꿈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오셨더라고요. 그게 같은 어떤 이런 교실인데, 이래 저보다 그 분단, 이렇게 분단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책상이 한 서너 칸 옆에 앉아 계셨는데, 저는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의 어떤 자료 책을 이제 보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그러자 보고 있는데, 순간 보니까 대통령님이 제 옆에 오셨대요. 오셔가지고 저를 웃으면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대통령님이 입으신 옷이 너무 이쁜 거예요. 옷이 참 이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냥 싹 웃으시면서 다시 원래 자리로 가시는 그런 꿈이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오늘 제가 이걸 이제 막 설치하는데, 이제 이거 준비하잖아요. 막 설치하는 가운데 누가 차가 삑삑거리더라고요. 그러다가 턱 돌아보니까 어떤 남자 두 분인데 저한테 짠 요거를 주셨어요. 수고한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안 그래도 그 책 읽을 때 목마르고 그런데 요걸 마시면서 감사히 마시면서 하려고요. 대통령님 꿈을 꾸고 나니까 이런 진짜 이 퍼포먼스 하면서 처음 생긴 일이에요. 지나가던 분들인데 남자 두 분이 타셨대요. 그러면서 아유 웃으면서 수고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딱 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잘 마시면서 또 열심히 연설문 또 읽어드리고, 유경수 여사님 책도 그에 대한 내용도 조금 가능하면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이 뭐 음식이라는 게 의미가 담겨 있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물이라도, 같은 물이라도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짠, 오늘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최고.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 뿐이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바르게 되고 정상화되는 일은 우리의 진짜 대통령님, 죄 없이 감금되신 대통령님이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많이 동의하시는 분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렇게 옆에 주변에 좀 전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국민들이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자꾸 표현을 해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하는 날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었고요. 자, 이제 연설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설문 51편입니다. 51번째.
2016년 8월 15일 날 하셨네요. 제 71주년 광복절 경축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 71주년 경축식에 참석하였다.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였다. 이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며 이를 시도할 경우 국제적 고립 심화와 경제난만 그러니까 국제적 고립 심화와 경제난만, 경제가 어려워진단 말이죠. 경제난만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는 결코 정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노동개혁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자 국가 생존의 과제라며 국민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노동개혁의 물꼬를 트는데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 동포와 북한 동포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 선열과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광복의 역사를 만들고 오늘날의 번영을 이룬 것은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민 통치 36년의 고통과 서름의 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은 가혹한 수탈에도 광복의 희망을 잃지 않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차디찬 리순 감옥에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윤봉길 의사께서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도 강인한 나라와 결의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다는 결사의 각오를 전하셨습니다. 두려운 죽음 앞에서도 애국 열사들이 그토록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간절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조국의 강복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이념과 종교, 신분과 계층, 세대와 지역의 차이를 넘어 온 민족이 하나로 뭉쳐 불굴의 투지로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광복을 되찾아 대한민국을 건국한 선각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경쟁과 창의를 촉진하는 나라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홍과 을을 이어받아 자손 만대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취임 후 여러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이뤄낸 오늘의 대한민국에 무한한 자긍심을 느낍니다. 자동차, 철강, 선박 같은 전통 산업부터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 제품에 이르기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는 가장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중 하나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는 세계인이 열광하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 중심지 파리에서는 빛 속에서도 한국의 K-팝과 우리 문화를 만나기 위한 유럽 각국 젊은이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를 비롯한 많은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 모델로 삼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 세기 전 우리는 헤이그에서 밀서를 품고 이리저리 뛰어도 호소할 곳조차 찾을 수 없었던 약소국이었지만 지금은 G20의 일원으로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직접 참여하며 국제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최빈국에서 지금은 경제 규모 세계 11위, 수출 규모 6위의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이루신 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수출 규모 6위, 여기 박근혜 대통령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부강하게 만드셨죠. 올해까지 3년 연속 혁신지수 세계 1위 국가로 평가받고 있고 국가 신용 등급은 프랑스, 영국과 같은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읽어내기까지 우리의 선조들은 가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바쳐 자식들을 교육시켰고 부모들은 머나먼 이국 땅 캄캄한 지하 갱도에서 밀림의 전쟁터에서 그리고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피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걸어온 길과 우리가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세계가 따르고 배우고자 하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이자 자랑스러운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 내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을 불신하고 경시하는 풍조 속에 때법 문화가 만연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대외 경쟁력까지 실추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불신과 불타협,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 등별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일도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까지 내던지고 가정 고통과 시련을 온 국민이 함께 참고 지키며 발전시켜온 소중한 우리의 조국입니다. 자기 비하와 비관, 불신과 증오는 결코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묶어버리고 증오는 결코 우리 스스로를 묶어버리고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게 할 뿐입니다. 이제 다시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도전과 진취, 긍정의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던 시절에도 맨주먹으로 일어섰던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풍부한 자본까지 가지고 있는 지금 못 해낼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가는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노력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분열과 반목에서 벗어나 배려와 포용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키워나가고 모두가 스스로 가진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어려운 시기에 콩 한 쪽도 서로 나누며 이겨내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한 차원 높은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신념과 긍지를 토대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변화와 개혁의 과제를 완수해내고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의 미래로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글로벌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기업 구조 조정이라는 또 하나의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 간다면 제2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왔습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규제개혁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도약의 발판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조금씩 결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더욱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산업 창출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산업 창출은 곧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지금 기업들이 신산업 진출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린다면 경제의 역동적 발전은 요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산업구조의 새 판을 짜는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 수준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신산업 창출에 나서도록 할 것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까지도 언제나 새로운 도전에 주저없이 나설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생태계를 확실하게 바꿔나갈 것입니다. 3차 산업혁명 시기까지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를 따라하는 추격자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전 세계가 과거에 없던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창조경제 전략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세계 경제의 선도 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창업을 활성화하고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무대까지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교육이 진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꿈과 끼를 길러주는 현장 중심의 교육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스펙이 아닌 개인의 역량이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치관과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재능을 찾아내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선도국가의 꿈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국민과 정치권, 노동자와 기업인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국가 경제가 살아나도록 나서 주셔야 합니다. 기업인 여러분, 정부를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한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저력을 믿고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와 좌절을 몰랐던 불굴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뤄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보다 성숙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가 남 탓을 하며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공멸의 나락으로 함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노동개혁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경제의 고용 절벽을 막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의 과제입니다. 기업주는 어려운 근로자의 형편을 헤아려 일자리를 지키는데 보다 힘을 쏟아주시고, 대기업 노조를 비롯해서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은 근로자들께서는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한 걸음 양보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노동개혁의 물꼬를 트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은 이런 분은 5년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진짜 이런 분 한 30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대한민국을 완전히 진짜 근본으로부터 바꾸고 제대로 이렇게 시스템을 잡아서 어떤 지도자가 올라와도 그 시스템에 의해서 나쁜 짓을 못하고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확고하게 구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진정한 광복은 8천만 민족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더 이상 이산의 아픔과 고통이 없는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업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 전쟁의 공포를 걷어내야만 합니다. 이 땅의 평화는 물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 역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였습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경제난만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더 이상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인류의 보편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 북한 주민들의 그 인권까지 얼마나 깊이 생각하십니까? 그 진짜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포기하고 그 어떤 다른 잘못된 선택이 아닌 정말 그 주민들과 그 올바른 주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 이렇게 이제 경고하시는 거죠. 이제라도 인류의 보편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멋지십니까? 얼마나 건강하고 참 훌륭한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통일전선 차원의 시도도 멈추기 바랍니다. 북한 당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엄격하시지만, 원칙에 대해서는 엄격하시지만 또 얼마나 따뜻한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이런 분을 불통한다고 그런 식으로 몰아내고, 정말 나쁜 놈들이죠.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핵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새로운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작금의 국제 정세, 특히 동북아 지역의 안보 지형 변화는 우리에게 엄중한 대응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전략적 사고와 국가적 역량 결집이 절실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합니다. 우리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주역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능동적이고 호혜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한일 관계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의 바탕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의 바탕을 둔 선제적이고도 창의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 정신이며 71주년을 맞는 광복의 정신을 되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미래를 확신하면서 세계가 말하는 한강의 기적을 읽어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도전과 위기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며 새로운 도약과 평화 통일의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송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눈물의 월계관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 브라질 이후에서는 태극기를 가슴에 품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일 승정보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선수들은 모두가 포기한 순간에도 스스로를 믿고 포기하지 않았고 세계가 감동하는 기적의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역전의 드라마야말로 불가능은 없다는 우리 민족의 불굴의 DNA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슴에 품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간다면 지금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먼 훗날 또 한 번의 위대한 여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국인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힘을 합쳐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박근혜 대통령님 연설문이었고요. 51번째 제 71주년 광복절 경축사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작하고 44분 좀 지났으니까 아직 한 16분 정도 남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유영수 여사님 책을 읽어드리고, 요 연설문 끝나고 나면 제가 요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릴 생각입니다.
그 중에 한 챕터만 오늘은 골라서 선택해서 읽어 드릴게요. 우리 유경수 여사님 얼마나 훌륭하신 여사님이십니까? 진짜 그 성품, 그 인품이 정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님 같이 훌륭한,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렇게 훌륭한 성품을 가지도록 가르치셨잖아, 그죠? 그 유경수 여사님의 교육이 그 박근혜 대통령님의 성품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겠죠. 그 중에서 우리 정말 다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뭐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게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 제목이 좋은데, 제목이 좋은 부분, 희망의 날개로 날고 싶다라는 챕터 읽어 드릴게요. 오늘은 요걸 읽어 드리고 연설문이 끝나면 퍼포먼스를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복귀하실 때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한다 이런 그 약속은 못 드리겠고요. 그냥 제가 제 마음이 동할 때까지, 안 그러면 제 형편이 동할 때까지 그냥 일주일에 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하면 되죠, 뭐. 그죠?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쓰신 책 하고 또 나중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이 쓰신 책을 도입을 해서 한번 또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 오늘 영상은 제가 조금 늦게 올릴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퍼포먼스를 마치고 부산에 좀 가야 될 것 같아서, 이게 휴대폰에서 바로 제 그 유튜브와 이 휴대폰이 이게 안 돼 있고 연동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거를 다시 뭐고 다운을 받아서, 컴퓨터에서 다운을 받아서 제 유튜브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업로드가 조금 늦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 제가 뭐 빨리 올릴 수도 있고, 하여튼 가급적 그래도 오늘 안에는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은 책인데요. 나의 어머니 유경수입니다, 제목이. 그리고 이제 부제목은 박정희 대통령의 아내 유경수 여사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그래서 희망의 날개로 날고 싶다. 인정무한. 이것은 1968년 4월 20일자 신화일보 사회면 기사의 한 제목이었다. 그 기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온갖 고뇌와 오랜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던 한 인간이 새 봄과 더불어 소생했다. 불의의 사고로 반신불수가 된 채 3년 동안 어린 것들의 구걸로 연명해 오던 이성환, 39세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산 28, 주소까지 돼 있네요. 이성환 씨가 유경수 여사의 도움으로 아담한 가게를 꾸며놓고 내일의 설계에 희망이 부풀었다. 사연은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혹한이 몰아치는 1월 중순 청와대 영부인실로 한 통의 민원 서신이 접수되었다. 발신인은 불구의 청년 1,000만 원 있으면 우리 먹고 살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주십시오. 이것이 그 내용이었다. 여사는 사연이 특이해서 비서를 시켜 실태를 알아보도록 했다. 비서가 주소를 적은 쪽지를 들고 그 청년을 찾아 나섰다. 금호동 산길석으로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 철주 및 움막에 청년은 살고 있었다. 주인을 찾았다. 30대 후반의 청년이 나타났다. 두 다리를 못 쓰는 불구자였다. 그의 사연은 길었다. 그 사연을 신문기사에서 옮겨오면 다음과 같다.
이 시의 비극이 시작되기는 지난 1962년 11월부터 육군 중위로 제대한 이 시는 곧 영화계의 투신, 강원도 원주교회 간형교 위에서 붉은 계곡이란 영화를 촬영 중 열차를 만나 뛰어내린 것이 중추신경을 다쳐 불구가 된 것이다. 이때부터 신체의 좌측 부분은 모든 기능을 잃었다. 아구는 겹쳐 여기에 고혈압 증세까지 병발, 전장에서 단련했던 무쇠 같던 몸은 순식간에 야위어 갔다. 서울 물리대 2학년 재학 중 6.25를 만나 학병으로 자원 입대, 군에서 10여 년을 보낸 이씨가 이렇게 저주스럽게 될 줄은 이씨 자신도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1965년 어느 봄날 10여 년간 동고동락해오던 부인 김혜숙 여인이 양식을 구해오겠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어디 갔나? 양식을 구해오다 남기고 한마디를 남긴 채 불구의 남편을 버리고 영영 자취를 감추었다. 몸은 비록 불구이고 생활은 쪼들려도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이씨의 가정에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마저 꺼져버린 것 같았다. 이씨는 금호동 벼랑길을 타고 올라간 산꼭대기에 움막을 치고 창환, 은미 두 남매와 더불어 모진 목숨을 이어나갔다. 자녀들이 11살, 또 옥수 초교 3학년이면은 하여튼 그 창환이 11살 5학년이고 그러면은 9살이네요. 동생 은미는 두 남매와 더불어 모진 생활을 이어나갔다. 어린 두 남매는 학교가 끝나는 대로 밥을 구걸했다. 아버지를 보양하고 연탄을 날라주어 얻은 돈으로 학비를 벌어서 왔다. 그래도 우등상을 맡아놓고 받아오는 게 이씨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온갖 고뇌와 절망 속에서 죽음만을 생각하고 살아오던 이씨도 세봉과 더불어 삶에 도전하겠다는 의욕이 솟아났다. 이씨는 자신의 저주스러운 긴긴 사연을 유경수 여사에게 알리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두 남매를 훌륭히 길러 이에 보답하겠다고 간청했다. 보고를 받자 다음날 유 여사가 직접 나갔다. 비서가 안내했다. 추운 날이었다. 이때 유경수 여사님이 보면은 몰래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찾아가서 많이 도와주셨더라고요. 책을 보면. 보고를 받자 다음날 유경수 여사가 직접 나갔다. 비서가 안내했다. 추운 날이었다. 유 여사는 금호동 비탈길을 오르며 몇 차례나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양손을 문지르곤 했다. 움막집에 이르자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선줄이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바람에 울고 있었다. 움막 안으로 들어가자 어린 두 남매가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1,000원을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 돈을 못에 쓰려고 해요. 행상이라도 해가며 모진 목숨 이어가려고 합니다. 1,000원이야. 이거 오타 났네. 1,000만 원이죠. 이게 이제 유영수 여사님과 유영수 여사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유영수 여사님이 먼저 질문을 합니다. 1,000만 원을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 돈을 무엇에 쓰려고 해요? 행상이라도 해가며 모진 목숨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기 엄마는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이 가엾기도 해라. 눈만 말똥말똥 쳐다보는 남매의 등을 유 여사는 번갈아 쓰다듬어 주었다. 가져간 옷가지를 입히고 비서를 시켜 양식을 마련해 주었다. 정화대로 돌아온 유 여사는 비서에게 이르는 것이었다. 그 불고의 몸으로 수레를 끌며 행상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행상을 한다 하더라도 행인들을 괴롭힐 것 아니에요. 앉아서 할 만한 일을 마련해 줘야겠어요.
비서가 운막으로 가서 청년과 의논했다. 금호동 버스 종점에 가게를 내도록 했다. 유교사가 가게를 얻는 전세돈을 대주고 약간의 미천을 주었다. 절망하지 말고 굳세게 살라는 당부도 비서를 통해 전해주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두 남매를 훌륭하게 길러 여사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야 말겠습니다. 그 청년이 다짐해 보였다. 불구 청년은 3년 만에 운막을 나와 가게로 이사했다. 여사가 휠체어를 마련하여 선물로 보내주었다. 4월 20일 어떻게 해서 이 사연이 대한일보, 신화일보에 크게 보도되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연이 대한일보, 신화일보에 크게 보도되었다. 청년의 부인 김씨가 그 기사를 읽고 집으로 돌아왔다. 유교사는 몇 달 후 비서에게 근황을 살펴보도록 지시했다. 비서가 가게를 찾아갔다. 일용 창거리도 팔고 만화가게도 차려서 생계에는 걱정이 없었다. 이 보고를 듣게 되자 유교사는 다시 일렀다. 하필 만화가게예요. 마을 아동들에게 이롭지도 못한 만화보다는 자파를 팔도록 일러주어요. 1964년 5월의 어느 날이었다. 성북구 화계동의 박재덕 씨가 생활고를 호소하는 서신을 유교사에게 보내왔다. 유교사는 사연이 너무나 애절하여 그를 방문했다. 6 식구가 기거하는 퀴퀴한 운막집 속에서 지루한 그의 사정 이야기를 끈기 있게 들어주었다. 네, 그래서요. 더듬거리며 맥락이 닿지 않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간추리고 캐묻고 하여 끝내 그가 호소하려는 내용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참 유영수 여사님 대단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때가 새카맣게 절어있는 어린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리 마련해간 빵을 손에 쥐어주고 별도로 양식과 땔감을 마련하여 급한 공경을 면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가 자력으로 생활 방도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궁리해 보곤 했다. 작은 미천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이걸로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비서를 시켜 금일봉을 주었다. 유교사는 이처럼 만나는 것으로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유경수 여사는 유교사는 이처럼 만나는 것으로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호소 내용을 적어두거나 기억해 두었다가 동회나 구청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리하여 운막집에 사는 그에게 동회를 통해 무상 배급의 혜택을 받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신뢰에 불과하지만 이 일화를 들려주는 사람이 지적한 다음 한마디가 인상 깊은 것이었다. 불우한 사람들을 대하는 여사의 진지한 태도에는 누구나 그분이 대통령의 영부인이란 사실을 잊게 합니다. 아무리 그들의 하는 이야기가 갈피를 종잡을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끈기 있게 들으시는 여사의 모습은 감탄을 금할 수 없게 합니다. 더구나 어려운 사정에 일일이 공감을 표시하며 함께 걱정하는 여사의 모습은 그들과 평소에 생활을 함께하는 바로 이웃에 사는 부인 같은 느낌을 줍니다. 불효한 그들도 마음에 있는 말을 거리낌 없이 털어놓을 수 있고 그것을 여사는 여사대로 무척 흐뭇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유교사의 민원서신 처리는 물질적인 협조에 머물지 않았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나 고민, 가정 불화 등을 호소하는 사람에게도 그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협조해 주려고 애를 썼다. 1971년 9월 21일에는 다음 같은 서신을 받았다. 망설이다 펜을 듭니다. 저는 경남 한기퉁리의 공공의 XS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이옵니다. 사모님, 저는 내 아들을 가진 주부로서 아주 바쁜 생활이 남아 그런대로 교육에도 적극적이고 열성 있다고 자모님들께 남아
인정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공공군청에 근무하다가 지난 10월에 마산 시내에 있는 공공군청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연에는 같은 지방에서 군청에 근무하던 남편이 시댁이 있는 공공군청으로 진출한 후로 여교사는 내 아이를 기르면서 남편이 있는 공공군으로 전출하려고 애를 썼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앞으로 1년을 더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나 하루는 오랜만에 시댁으로 남편을 찾아갔더니 믿고 있던 그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시어머니까지 맹목적으로 남편만 두둔하고 여교사를 괴롭히는 데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여교사는 편지 사연을 다음과 같은 말로서 끝을 맺었다. 사모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의 생활은 위기입니다. 꼭 힘을 빌려 주십시오. 보답으로 저는 더욱 가정과 사회에 충실하여 내일의 기둥인 어린이들을 훌륭한 국민 정신이 깃든 어린이로 길러내매 저의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 안의 복잡한 사정이나 일신상의 애정 문제를 호소해 오는 것도 민원서신의 또 하나의 유형에 속한다. 유교사는 이런 유형의 민원서신을 받을 적마다 몹시 안타까워했다. 그 당시만 해도 지방일수록 여성을 천시하는 봉건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이 농후하며 그러므로 대체로 이런 종류의 호소는 지방에서 오는 것이 많았다. 유교사는 그 여교사를 남편이 근무하는 곳으로 근무처를 옮겨주도록 할 수는 없었다. 법을 어겨가며 교육청에 청탁하거나 의뢰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여교사의 남편 신원을 알아보게 하고 비서를 통해 그에게 익명의 서신을 보내게 했다. 공무원으로서 처신을 바르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내 아이를 기르며 멀리 떨어져 교사 생활을 하는 아내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하루속히 딴 여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보냈다. 이 충고의 편지를 서울에서 띄우게 되면 행여나 유교사가 보낸 것을 눈치챌까 염려하여 일부러 부산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붙이도록 했다. 여교사에게는 직접 친서를 보냈다. 참고 맡은 일에 열심히 일함으로써 불행을 극복하도록 격려해 주었으며 남편에게 바른 생활로 돌아가도록 충고의 편지를 띄웠음을 알려주고 정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전해주었다. 그해 11월 25일 여교사가 보낸 감사의 편지가 도착했다. 남편은 지금 근무에 충실하며 자신을 잠시 괴롭혔던 일은 저희의 한때 실현으로 돌리고 이를 경험 삼아 더욱 알찬 앞날을 꾸려나가기로 무언의 약속이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유교사는 그런 소식과 함께 이제 그 여교사가 유교사님께 답신을 보내줬다는 것이죠. 그죠? 감사의 편지를 보내줬다는 내용입니다. 유교사는 한 해에 받는 서신을 거의 5,000건 가까이 처리했다. 와우, 5,000건이나 어떻게 처리하지? 한 해에 5,000통의 서신을 쓰는 일은 보통 고된 일이 아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진짜? 더구나 이 서신만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일정도 얼마나 그 영부인으로서 할 일이 많으셨는데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더구나 서식이 일정한 사무적인 것도 아닌 복잡한 사정들이 얽혀있는 글어의 회신을 하루에도 10여 통씩 줄기차게 쓴다는 것은 끈질긴 성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고되고 힘든 작업을 유교사는 국민들과의 진정한 대화라는 자세로 크나큰 보람을 느끼며 계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교사는 민원 사무나 민원 처리라는 말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업은 사무적인 처리로 분류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국민이 어려운 사정이나 문제를 호소하는 서신은 형식으로서는 서신이라 할 수 있지만 내가 국민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가 아니겠어요? 물론 내게는 그 어려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은 해결할 수 없는 대로 성실하게 회답을 보내주고 격려해주는 그것이 국민과의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길이 아니겠어요. 정부 시책에 대한 불만이나 오해를 풀어줄 수도 있고요. 진정한 성의나 사랑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항상 통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와 같은 교훈과 자신을 나는 국민과의 서신을 통한 대화에서 배우고 얻을 수 있었어요. 다음 글은 여사가 친필로 남겨둔 민원 처리에 대한 소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결론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이곳을 다녀가는 사람을 제외하고도 매일같이 수십 통씩 이곳과 왕래하는 편지들이 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수많은 편지와 이곳에서 보내는 답장 속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있는 대로 모두 담긴 듯한 느낌이다. 이 편지가 진정한 대화라고 생각하며 성실히 답해왔다. 그렇게 이곳의 답을 받고 보내오는 여러분의 따뜻한 인정이 담긴 편지, 격려의 편지 속에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릴 만큼 푸근함을 느끼며 진정 반가운 마음이다. 편지 속에서 오해가 풀릴 때처럼 또한 기쁠 때는 없다. 충분한 대화의 부족으로 얼마나 크고 많은 오해가 생기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곳에 다녀가는 분들과의 수많은 대화를 돌이켜보면 성실과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통할 수 있음을 다시 실감하는 바이다. 모든 일에 인정과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풀린다고 생각한다. 애정이 없는 속에서 항상 자극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예민해지고 생각이 엉뚱하게 깊어져서 큰 잘못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는 경험을 통해 진정 아끼고 사랑하며 그러한 답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 속에서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유교사는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 서신 중에서 스스로 어느 정도의 기틀을 마련해 놓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움을 베풀어 주었고, 애써서 노력했음에도 힘이 약간 모자라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는 거의 100%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즉 자립의 가능성이 있는 것에는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려 했다. 네. 요 챕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정말 국민들의 아픔과 이런 것을 살피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애쓰고 노력하셨는지 이 책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 야, 정말 천사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정말 그 박정희 대통령님의 이렇게 좀 내조하시면서 또 그렇게 같이 또 이렇게 어떤 나라에 또 함께 해야 될 때는 또 동참을 하시고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또 그것만 있습니까? 그 무슨 재단이고 유경수 재단도 이렇게 운영하시고 많은 모임도 통해서 또 이렇게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고, 이야, 그 몸이 10개라도 저는 이 퍼포먼스 이거 하는까지 하는 것도 어떤 때는 솔직히 사실 좀 시간이 쫓기고 힘들 때가 있는데, 야, 정말 이 완전 어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능력을 초월하지 않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원동력은
아마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같이 훌륭한 분, 또 유경수 여사님과 같이 훌륭한 그 영부인이 계셨다는 거, 너무너무 진짜 이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두 분의 성품을, 좋은 성품을 고스란히 받고 또 그 삶에서 배운 경험과 또 어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서 올바른 가치관과 어떤 철학을 가지셨던, 배우면서 자랐던 박근혜 대통령님. 그러시니까 정말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님도 온전히 정말 사심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정을 운영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조국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와우, 벌써 1시 11분, 뭐 12분 되네요. 조국까지 부르고 나면, 노래까지 부르고 나면은 조금 10분이 한 20분 가까이 되겠네요. 어쨌든 그래도 나의 조국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사 이결에 지켜왔네. 무궁화꽃 피고 저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구세계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에 삼국통이 루카 죄송해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안 불렀는데 왜 이렇게 가사가 생각이 안 나죠? 내일 부르면서 그거 영상을 올리는데도 다시 할게요.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사 이결에 지켜왔네. 무궁화꽃 피고 저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구세계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에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며, 우라말송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피땀 어린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 보전하세.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 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시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훌륭한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분은 현재 정치인들 중에는 없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진짜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대통령님이시니까 청와대로 복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에
답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또 목요일 날 제가 또 퍼포먼스 하러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